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은 시골에 여행을 하느라고 여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일 전 토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4월 18일 선거가 실시되고 3일 후에 72시간 후에 제가 이번 선거는 완전 조작이다 하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벌어졌죠.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죠. 그래서 하느님이 무심치 않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많은 유튜브들이 해외 동포까지 일치 단결을 해서 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의 집권당, 심지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 이 세 그룹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들이 가지는 침묵의 카르텔이 무엇이냐 이게. 이 정부는 이 선거에 얻은 강제된 결과를 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하는 것처럼 문재인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권당은 거기에 발맞춰서 박수치고 있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자처한 미래통합당은 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간신히 자기들이 금배지를 보호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4년을 어물어물하게 지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전혀 안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농단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김정은이가 슬그머니 나타났다는 거 아시죠?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적당하게 운신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김여정에게 정권을 이양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정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의 모습과 이렇게 짬뽕이 돼요. 겹쳐져요. 김정은이가 힘을 빠지면 문재인도 힘을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하늘의 조화같이 느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 조선반도 소위 삼천리 금수강산의 북단을 차지한 사람들이 항상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를 농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고구려 말기에 보정왕 시절에 28대 보정왕 시절에 당시에 북한의 강력한 군부 세력이 누굽니까?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무공이 아주 전륜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신라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북쪽에 있는 그란 중국까지도 영계소문에게 쩔쩔맬 정도로 막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무공에 정치적 명분과 합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공을 뽐내고 주위 사면을 위협하고 지내면서도 막판에 그 아들 세 사람 아시죠? 아들 남생, 남상, 남건 이 세 아들을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권력 상정을 벌여서 큰아들 남생이는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앞제비가 돼서 또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이런 기상망측한 일이 벌어져서 고구려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만 가지고는 원자탄이나 ICBM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인민이 먹어야 할 음식값 모든 것 다 보태서 ICBM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은 그 ICBM 그 유도탄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 놀란 문재인 정부는 그냥 짤짤짤짤짤짤해요.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면이 있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한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한 악담을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남한에서만 큰 소리 꽝꽝 치고, 이제는 요새 보니까 어제 이인영이가 나와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체 하나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어제 노동 근로자의 달을 맞이해서 문재인은 이제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런 판국에 미래통합당은 우리의 그렇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가지고도 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앉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정치꾼 김아무개를 붙여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비상대책위원이 되든 누가 정당 대표가 되든 그거야 우리가 상관할 거 없지만은, 적어도 그 많은 당선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놓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원내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도 내가 원내대표 되면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하고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역사가 이렇게 폐악의 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2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바실리아 조슈아도 나왔고, 로이킴도 나왔고, 미시건 대학의 미네바 교수도 나왔고, 이 선거가 엉터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만 될지언정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강용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봉규 박사라는 빨간 모자 쓴 사람이죠. 이봉규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공학 박사인 공병호 박사가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나라 역사를 주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붙이면 저 대감철장에서 딱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가 앞으로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이 네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강용석은 강경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봉규의 봉용은 봉용, 봉추 옛날에 해가지고 삼국지의 그 지혜로운 제갈량 이런 사람을 봉용, 봉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병호는 육군 공병처럼 용감하고 정확하게 그 특징을 다 해요. 적어도 이 조슈아 문서, 로이킴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공병호 박사가 제일 앞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는 이봉규 정책 박사가 앞서요. 문재인 들으시오, 윤석열 들으시오, 다 인물을 부여해요. 강용석은 그 변호사의 특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선거 부정을 고발해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지금 수십 개를 해서 오늘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방금 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껐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살던 영등포 을구에서 투표함 보존 신청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변호사 한 10명만 쓰면 대한민국이 문제없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서버를 안 줘요. 그래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 삼아 여러분하고 같이 합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부정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 당선이 당락이 바뀌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양정철과 이근영이가 만든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전혀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가 좀 잘못되고 하면 그 당락만 바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세 개 사이에 이 선거 개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폭로되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몽원 목사가 광화문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결실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막고 또 코로나까지 덮치고 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절호에 차 우리 음모에 치는 의회에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남은 것은 이 불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정권을 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분 넘었어요? 말씀을 마감하자면 말을 길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지난 2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럼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 조작을 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지금 2020년 한국의 제너럴 일렉션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논문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어떻게 세계인데 세계하고 하나는 딱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 코드 넘버 이것을 만드는 아마 심플 케이스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저처럼 좀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선거 조작이니 뭐니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양반들은 아날로그 시대,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 아니죠? 똑딱똑딱하고 공병호 타이프라이터 치던 그런 시절 그거 돌리는 거 잘 몰라요. 저는 다만 외국에서 오래 쫓겨가서 살다 보니까 컴퓨터 만지는 걸 좀 압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간단한 조작은 저도 할 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와 IT에 관한 한 저는 한 40대 후반 50대쯤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제 또래에 평소에 다 동지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꾸 이러니 멱살 잡고 싸움할 수도 없고 아직 갈등이 많은데 그중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 멋멀고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빼버리고요. 오늘 계기로 해서 제 가까운 수십 년의 동지들이 IT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하게 반성하면서 전혀 말도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사랑과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누가 하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이래 보니까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슬그머니 넘어갈 때 임마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요, 결론서만 말씀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보화인데 이 보화를 가지는데 희생이 너무 적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을 예를 들자면 강력한 국왕에 있어서 무슨 민주주의가 무슨 개 나발이냐 아우성 쳤던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1215년에 마그나 칼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쭉 와서 1689년에 명예혁명, 그리고 1789년에 불란서 혁명, 1776년에 미국 혁명, 이리까지 수많은 세대 동안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가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먹었어요, 이걸. 물론 6.25라는 민족적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말할 수 없이 큰 재난이지만 그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했던 그 재난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계기가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계기라고 생각해서 침착하게, 냉철하게, 흥분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이 부정을 파헤침으로써 우리 새끼들, 우리 자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당대해야 할 임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니들에게 큰 재산을 물어주진 않았지만 이 나라의 부정선거와 조작선거가 천천히로 벌어질 때 나도 거리에 나가서 외쳤고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켰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정광훈 목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